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이삭이 리버풀로 결국 이적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거래 개요와 기록 경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적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리버풀이 뉴캐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옵션 포함해서 약 1억 3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첼시가 2023년 1월에 벤피카에게 엔조 페르난데스를 영입할 때 1억 600만 파운드에 영입했던 기록을 넘어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게 되었어요. 리버풀이 일단 레버쿠젠에서 비르치를 데려올 때도 지불했던 이적료 총액이 옵션 포함해서 1억 1600만 파운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선 이적료로 이삭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월요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6년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제 소식에 따르면 디애슬레틱은 이삭의 리버풀행 협상이 마감일을 앞두고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히어위고까지 뜬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협상 과정과 이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리버풀은 지난달에 1억 1000만 파운드 제안을 이미 했죠. 근데 뉴캐슬은 거절을 했습니다. 뉴캐슬은 1억 2천만 파운드 선에서 협상할 의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양팀이 이적료 협상을 한 결과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삭은 이미 프리시즌이랑 개막 후 3경기 동안 전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단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뉴캐슬은 공식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나포셀, 매각 불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수와 관계가 파탄난 이상 며칠 전부터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디애슬레틱은 지난 7월 이미 이삭이 뉴캐슬을 떠나고 싶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셀틱과의 프리시즌 친선전과 아시아 투어에 이미 불참을 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도 개인 훈련을 이미 하면서 팀 훈련에는 전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이삭은 성명을 통해서 뉴캐슬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에 대해 뉴캐슬은 우리에게 들어온 이적료 조건, 매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널 내보낼 수 없다라고 고수하면서 이삭의 팀 복귀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입장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8월 25일 리버풀전 직전 제이미 루벤 즉 구단 소수 지분 소유주와 PIF 대표단이 이삭 자택을 방문하며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관계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뉴캐슬은 선택을 해야 했고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이 일단 리버풀에게 요구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적료를 먼저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삭이 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면 이삭에 대한 이적료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내보낼 생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뉴캐슬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닉 볼테마데를 7,500만 유로에 이미 영입을 했죠. 이건 구단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것인데 이전에 울버햄튼의 라르센에게 두 차례 5천만 그리고 5,500만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고 그 이전에는 애기 티켓도 노렸지만 또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볼테마데를 영입하게 되었는데 볼테마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위넨에서 해리케인의 약간 백업 역할 혹은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낙점을 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적 시장 동안 볼테마데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넨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요구했던 이적료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근데 결국 뉴캐슬 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담당 기자 크리스 워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이삭의 뉴캐슬 생활은 이미 지속 불가능할 만큼 최악으로 다다랐다고 해요. 선수가 사실상 파업을 선택하면서 팬과 동료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디하우 감독이 말한 대로 재합류가 가능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뉴캐슬은 여름 내내 이삭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입장을 꺾었죠. 그럼 결국 구단의 이미지도 좀 많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뉴캐슬과 리버풀을 봤을 때 리버풀은 더 빅클럽,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가 떠나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큰 이적료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애초에 처음에 요구했던 이적료는 1억 5천만 파운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서 대체 자원이 영입되었을 때 이삭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2명 정도를 영입했을 때 이삭을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볼테마데만 영입을 한 후 이삭을 내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여름 내내 이삭 문제에 대해서 뉴캐슬은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스트라이커 매물을 굳이 영입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나가겠다고 구단과 마찰까지 만듦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영입이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영입 사과 때문에 팀 내에서는 많은 상처와 이미지 타격이 있었을 뿐더러 이것을 에디 하우 감독이 잘 메꿔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 감독의 몫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일단 리버풀과 뉴캐슬이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였어요. 리버풀 담당 기자 제임스 피어스에 따르면 리버풀은 8월 내내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다가 결국 이삭 영입을 다시 추진했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첫 제안 1억 1천만 파운드가 거절된 뒤에 플랜 B, 다른 스트라이커 매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리버풀은 이삭 아니면 다른 영입은 없다라는 태도로 버텼고, 뉴캐슬의 입장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이미 리버풀 이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협상 여지가 생기자 리버풀은 빠르게 움직였고 이삭을 결국 EPL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완벽한 9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한층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리버풀 에디 하우 감독은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전이 끝난 뒤에 명확함이 필요하다라며 뉴캐슬을 위해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며 스쿼드 내부 분위기를 좀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드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임시 스카우트 팀으로 구성이 되면서 선수들 영입에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페드로도 있었고 딘 하위선, 은베모 정말 많은 선수들을 노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임시팀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협상 전략 너무 어설펐고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팀에 대한 위상이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엘랑가 영입을 결국 성공하긴 했지만 엘랑가 영입도 애초에 이적 시장 초반에 노렸었고요. 결국 실패해서 구단 내부에서 정말 실망감이 크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나중에 다시 엘랑가가 직접 노력을 하면서 뉴캐슬 이적을 너무 열망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뉴캐슬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정말 큰 비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이번 여름에 에키티케, 비르츠, 케르케즈, 프림퐁처럼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이미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이삭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3억 파운드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그 개막 후에 이미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리그 우승을 넘어서서 그냥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은 엄청난 스쿼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과 뉴캐슬이 이삭 영입에 합의하면서 속보가 있었던 소식에 대해서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